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이 2023년 세계 양궁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중 3개를 휩쓸며 다시 한번 양궁 최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자 대표팀의 안산, 강채영, 임시현 선수는 여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중국을 상대로 무려 6대0으로 완파하며 우승을 차지하였고, 남자 대표팀의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선수는 결승전에서 대만을 상대로 또 역시 6대0 완승을 거두면서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양궁은 지난 2차 월드컵에 이어 2연속 남녀 단체전을 석권하는 위협을 달성했는데요. 특히 만 20살의 대표팀 막내 임시현 선수는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로 2관왕에 올랐으며 2차 대회에 이어 2연속 여자 개인전을 석권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대표팀 막내 선수가 보여준 클래스를 보니 한국 양궁의 신화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우리 선수들의 멋진 활약에 1년 앞으로 다가온 하계올림픽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외신들은 한국의 양궁 올림픽 석권은 기정사실화되었으며 다른 대표팀들의 목표는 그저 한국을 최대한 늦게 만나는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해외 네티즌들 역시 이날 경기 이후 유독 한국이 양궁에 왜 강한지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한국은 무려 500년 전부터 활을 쏜 민족이다. 한국 양궁은 경쟁체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쇠젓가락을 쓰던 민족이라 손가락 기능이 발달되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비치며 한국 양궁 실력에 대해 감탄하였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 한국의 6대0 스코어로 참패한 중국에서는 한탄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활도 몇천 년 동안의 문화계승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각국마다 셀 수 없이 많은 명사수들이 있었는데 결국 한국이 이것을 통치하는구나,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가, 백보나 멀리 떨어져서 버드립을 맞추던 그리고 연문에서 활로 방천 화극을 쏘던 우리들의 영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응, 조조한테 죽었어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이처럼 한국은 명실상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양궁 강국인데요. 1972년 미넨 올림픽 이후 27개의 금메달을 포함하여 무려 43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2위인 미국과도 2.5배 이상의 차이가 나며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시작해 2022년 도쿄올림픽까지 이뤄낸 여자 단체 9연패는 미국 농구팀조차 이뤄내지 못한 대기록이죠. 특히 어떤 굳은 환경에서도 텐을 정확히 맞추는 넘사벽의 정확도인 지라 각종 기행적인 연출들도 이루어졌는데 표적 정중앙에 카메라를 깨부수는 것은 일상일 정도입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카메라를 박살내었으며 특히 애틀랜타 올림픽에 출전한 김경욱 선수는 개인전 결승 한 경기에서 카메라를 2대나 박살내셨습니다. 해외 매체 인터페이지에서는 한국의 양궁이 강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는 칼럼을 작성했는데요. 사실 외신들이 한국 양궁을 분석할 때면 철저한 시스템, 공정한 경쟁, 반복된 우승 경험, 체계화된 육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늘 빠지지 않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원거리 사격 능력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지는 한국 양궁에는 분명 유전적 소인이 있다며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손끝의 감각이 민감해 더 잘 제어할 수 있고 오래전부터 각인된 관형 명중 DNA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민족은 활의 민족으로 불렸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이족의 이름에도 동쪽에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고대에서부터 중국은 우리 민족을 활로서 대표되고 상징되는 민족이라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부터 강대국에 둘러싸였던 한반도에서 활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무기였죠.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옛날 숙신국은 활쏘기를 잘하여 사람을 쏘매 모두 맞고 화살촉에 독을 발랐으므로 맞으면 모두 죽는다. 그 인구는 적으나 사는 곳이 험한 산중인데다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 활을 두려워하여 끝끝내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적혀있는데요. 당시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활을 쏘고 또 활을 제작하고 있었지만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우수한 활을 만드는 국가이기도 했는데요. 이는 대동야승에서 한중일 3국의 무기를 평가하면서 중국의 창, 일본의 칼, 조선의 활이라 기록한 사실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활이 우수한 이유는 우선 숲이 우거진 산악지대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로 인해 탄력성 있는 활대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산지하였던 사실을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오늘날 한국산 무기가 세계 어느 곳의 기후에서도 완벽한 적응력을 보이는 이유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동남아를 방불케 하는 더위, 러시아에 맞먹는 추위가 모두 나타나는 지역으로 로버트 넬러 미국 해병대 사령관은 한국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며 또 가파른 지형 등이 산재해 훈련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라고 평가하였죠. 그만큼 한반도의 지리기후는
각종 무기체계 훈련 실험에 최적화된 장소이고 또 이러한 한국에서 통하는 무기라면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한국의 대표 무기였던 활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소총의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무기로 변모하였는데요. 그러나 선조들이 갈고 닦았던 활의 DNA는 이어지면서 화약무기의 개발부터 현대까지 원거리 활용 능력 중시 성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방부의 원조격인 신기전만 봐도 그러한데요. 국제우주대회 발표 논문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이던 신기전은 19세기 이전 전 세계 로켓 무기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 있고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대의 원거리 활용 무기체계였습니다. 신기전은 활 시위를 손으로 당겨 쏘는 대신 화살에 화약을 매달고 불을 붙여 폭발하는 추진력으로 화살을 쏘는 병기인데요. 중국과 일본 그 어느 나라의 활보다도 더 뛰어난 위력을 발했던 비밀병기였습니다. 활을 잘 이용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무기로 우리나라에 화약을 처음 들여온 최무선 선생님의 아들 최혜선 선생님과 장영실 선생님이 개발해낸 무기이죠. 이러한 한국인들의 원거리 사격 DNA는 오늘날 현대무기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역만 놓았다 하면 그대로 꽂혀버리는 한국산 무기의 정확성은 이미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데요. 현무4 미사일이나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짐의 시험 사격에서는 발사된 탄도탄이 관역 한가운데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최근 KT짐의 품질 인증 사격에서는 발사된 두 발의 미사일이 모두 똑같은 지점을 타격해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명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K9 자주포는 40km가 넘는 긴 사거리를 지녔음에도 그 놀라운 정확도에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데요. 총 96대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핀란드는 지난 12월 처음으로 K9 자주포 사격 시험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3번의 발사가 이루어졌고 형성된 사격 탄착점은 모두 한 곳을 정확히 명중한 것인데요. 3번의 발사 모두 장소를 옮겨서 발사했음에도 한 개의 구멍만이 생겨나 그 놀라운 정확도에 핀란드 군인들은 놀라워했죠. 또한 2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200문을 도입한 이집트는 K9 자주포의 우수한 정확도를 콕 집어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초로 해군용 해안포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죠.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2017년 현지 시험평가 과정에서 K9이 표적함을 명중시켜 이집트군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이집트군 관계자들은 K9 자주포 성능에 의구심을 지니고 있어 17년간 사업을 질질 끌어왔었는데 시험 도중 해상 위에 포류하고 있던 선박을 K9 자주포가 정확히 맞추는 것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집트 포병대 내의 아흐메드 알라샬라비 대령은 K9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어떤 해안포보다 더 우수한 정확도를 보여주었다며 첨단 사격 통제 장치와 반동 제어 능력은 뛰어난 타격 탄착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한국산 무기들의 명중률이 떨어질 땐 관역을 그려넣으며 무조건 명중한다는 썰이 있는 만큼 양궁, 총, 포, 미사일의 관역 사격에는 진심인 한국입니다. 대한양궁 만세, 대한무기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오늘의 한줄평, 한국은 쏘는 거에는 진심이다. 심지어 밥도 쏜다고 말하는 국가니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I need to say Kibove. Kibove is like such a star. She's been like one of the best archers in the world. So I think that she's my favorite one. Of all time? Oh, I don't know. I think it's between Kim Woo-jin and Oh Jin-yak. Yeah, I think I'll go with Oh Jin-yak for how long he's been around and that he's still here, right, despite retiring, I think, 1 or 2 times. Park Hyung-mo. Kibove. I think An-san. Lee Chang-hwan. Kibove. It's like her personality. Park. Definitely Kim Woo-jin. I think it's Kim Woo-jin. With his the first person who ever shot 700, sets an awesome score, and yeah, he's on such a great level for so many years. Park Hyung-mo. An-san. I'm going to have to say Oh Jin-yak.
is definitely probably my favorite Korean of all time. If I was going to pick one, I would say that An San's performance at the Olympics last year was pretty legendary, so I would say An San.